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확률 수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확률 수렴이라는 거는 영어로 Convergence in Probability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분포 수렴보다는 조금 강한 수렴 모드이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확률 수렴. 그래서 이 확률 변수들의 수열 x1, x2, x3, xn이 어떤 다른 확률 변수 x로 확률 수렴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화살표에다가 위에다 P를 붙여서 확률 수렴이다 표시를 하고, 이거는 언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럴 때다, 이럴 때라는 건데, 이거를 뭐 뜯어서 살펴보면은 어, 어떤 확률 변수의 수열 xn과 다른 확률 변수 x의 차이의 절대값이 어떤, 또 여기 눈곱만한 입실론 나왔어요. 눈곱만한 입실론보다 클 확률이 n이 커짐에 따라서 0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때 우리가 확률 수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먼저 특수한 경우로 확률 변수의 수열가 지금 의라고 됐었는데, 맞네. 확률 변수의 수열 xn의 상수 L로의 확률 수렴, 즉 이거죠. xn이 어떤 상수로 확률 수렴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x만 어떤 상수 L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도 약간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어떤 느낌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좀 그려보고, 까만색으로 하고, 아까 여기를 이제 어떤, 여기를 L이라고 할게요. L. 상수 L인 거고, 그리고 여기를 N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N이 차근차근 커질 것이고, 네, 이제 L에서부터 이제 입실론만큼 이제 떨어진 위로 입실론 떨어진 부분은 뭐 L 플러스 입실론이고, 아래로 입실론만큼 떨어진 부분은 L 마이너스 입실론이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또 그어볼 본 다음에요. 네? 우리가 그냥 이제 수열의 수렴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거였어요. 그 수열이 원래는 뭐 이렇게 점을 찍어야 되겠죠. 점을 막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지금 내가 입실론을 좀 편의상 크게 그렸지만은 입실론을 막 더 눈곱만큼 그려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줄일 수도 있을 거잖아요. 입실론을 막 더 눈곱만큼 잡으면은. 그냥 수열의 수렴은 이렇게 어떤 입실론을 잡았을 때 이 n이, 여기에 있는 n이 적당히
입실론을 아무리 작게 잡아도 우리가 적당한 n을 잡아서 그 n보다 더 큰 값을 번호로 갖는 수열은 항상 이 입실론의 이 L에서 입실론만큼 떨어져 있는 그 영역, 요 사이에 다 들어가게 된다. 라는 게 이제 수렴이었다면 수열이 아니라 이 확률 수렴은 뭐냐면은 요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x1의 그 확률 분포를 그릴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릴게요. 여기다가는 x2, x3, x4, 5 이런 식으로 그릴게. 이런 식으로 그릴 거냐면은 이렇게 그릴 거야. 그래서 x1의 분포를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다가.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요거를 이제 요 x 요놈들의 이제 치역이라고 하고 사실 뭐 x가 되는 거죠. y축은 사실 x라고 쳐. 그러면 x1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봐요. 그리고 x2는 조금 좁아져서 이렇게 x3는 조금 더 좁아져서 이런 식으로 x4는 또 뾰족해져서 이런 식으로 5는 더 가운데 이렇게 뾰족해져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럼 이렇게 그리면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까 확률이 뭐냐면은 저 xn의 값이 요 l과의 떨어져 있는 차이의 이 절대값인데 그게 입실론보다 큰 영역이니까 요, 요게 이제 속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했을 때 그러니까 요 칠한 부분 여기가 바로 확률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제가 이 xn이 n의 n이 커질수록 여기를 점점 줄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게. 그렇게 해서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확률이 0으로 수렴하게 그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사실 계속 이 눈곱, 입실론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입실론을 아무리 작게 잡아도 또 어떤 이런 요 첨자 n 적당한 n이 있어가지고 이런 n이 있어가지고 그거보다 큰 n에 대해서는 요 영역이 거의 0이 되게 하는
그런 n이 존재한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확률 변수의 수열이 지금은 요 수 L로 확률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for 뭐 n이 입실론과 그리고 델타까지 할게요. 그리고 요 놈들은 다 눈곱만큼 작게 우리가 잡고 싶은 놈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 존재하는데 이게 자연수 n이라는 거죠. 이런 게 존재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such that 이, 이 확률이 델타, 또 눈곱만큼 작은 델타보다 항상 작아지게 되는 건데 요 n이 for n 그 n 이상일 때, 요 n 이상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이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게 상수인 경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요거를 이해했으면은 요런 느낌을 이해했으면은 이것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요 xn 빼기 x라는 놈을 yn이라는 또 다른 확률 변수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놈이 0으로 확률 수렴하는 거를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yn을 요거를 넣고 여기에다가 0을 넣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또 친절하게 써놨죠. 사실 요건데 지금 요 얘기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내가 yn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yn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는 0 그냥 뭐 0은 있으나 마나지만 그냥 한번 써주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 모양새는 바로 그냥 요 모양새랑 똑같단 말이야. L이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 그림을 떠올리면은 뭔 느낌인지 알 수가 있겠다. 그런 게 아무튼 확률 수렴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수열의 x1, x2, x3, x4 이렇게 가면 갈수록 아까 얘기한 요 입실론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 양쪽의 요 꼬리 확률들 요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 사라지게 돼서 결국에 0으로 수렴하게 되면은 그때 확률 수렴이라고 한다. 볼게요. 그래서, 예시로 가장 되게 쉬운 예시로 시작하는데 요때 xn이 expn 이렇게 정의됐을
때 그 xn이 0으로 확률 수렴함을 보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친절하게 한번 또 써주자면은 x가 exp 람다면은 지금 요거에 그 뭐야 이게 2의 마이너스 람다 x 이렇게 정의되죠.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람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따가 할게요. 아무튼 지금 요거를 보이고 싶으니까 바로 그 확률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이 확률을 먼저 써줄게요. xm 빼기 0의 절대값 씌운 거가 입실론보다 클 확률의 리미트 취한 거. 요게 궁금한 건데 여기에다가 사실 xn이라는 놈은 우리가 지수분포 확률 변수라고 그랬으니까 지수분포 확률 변수는 항상 0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절대값은 사실 씌우나 마나 그냥 벗겨줘도 된단 말이에요. 항상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고. 근데 요거는 지금 딱 요 형태죠. 딱 요 형태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람다가 n인 상태니까. 그래서 이거는 2의 마이너스 n에 요거 x에다가는 입실론 넣어줘가지고 입실론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입실론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n이 만대로 가면은 요게 좀 커져가지고 전체는 줄어서 0이 된다. 그래서 요게 0으로 수렴하니까 그러니까 요게 0이니까 xn은 이렇게 정의했을 때 0으로 확률 수렴한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것도 보면은 이렇게 나왔네요. 빨리 해보자. 그러면은 임의의 확률 변수 x랑 그리고 어떤 yn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의 수열 yn이 있는데 확률 변수의 수열 yn의 기대값은 지금 n분의 1이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걸 가지고 정의된 확률 변수의 수열 xn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는 x 플러스 yn이다. 그렇게 했을 때 xn이 x로 확률 수렴함을 보여라. 그런 거고 어떻게 하냐면 일단 삼각부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실수 a, b에 대해서 a, b를 씌운 것보다 각각의 절대값 씌워서 절대값 씌워서 더한 게 더 크다는 거죠. 그렇겠죠. 왜냐면 A랑 B는 서로 뭐 음수도 될 수 있고 양수도 될 수 있는 놈이니까 A랑 B를 그 절대값 안에서 합쳐버리면은 걔가 막 상쇄돼가지고 이게 작아질 수가 있는데 각각의 절대값에서 더하면은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항상 크겠죠. 그런 사실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A에다가는 이렇게 넣어주고 B에다가는 이렇게 넣어줄 거야. 그러면은 바로 A 플러스 B에다가 요걸 보고 그냥 바로 넣을게요. 그래서 빼기 2 m
플러스 2YN이고 절대값 씌운 거가 이하다. 뭐보다 각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 씌우고 플러스 음, 그죠? 근데 이걸 잘 살펴보면은 요거는 없어지고요. 상세에도 없어지고 지금 이제 EYN이 요거라 그랬잖아요. 요거라 그랬으니까 체비체프 부등식을 이용해 줄 거라서 요거는 그대로 살려놓고 이렇게 쓸게요. 플러스 요거를 써가지고 n분의 1. 여기서 이렇게 올 때 절대값 없어진 이유는 이게 n분의 1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n이라는 거는 1, 2, 3, 4 이렇게 가는 뭐 자연수이기 때문에 n분의 1은 항상 0보다 크니까 절대값을 그냥 없애고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부등식을 하나 얻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확률 수렴하는지 체크하려면은 xn 빼기 x가 이게 이제 0으로 n이 이렇게 무한대로 감에 따라 0으로 수렴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네, 이건 이제 닫고 이것만 보고 해도 되겠어. 이거를 확인할 건데 지금 관계에 의해서 xn 빼기 x가 yn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yn으로 써준 거고요. 이렇게 온 거고 네? 지금 요, 뭐, 이 안에 여기 입실론이 똑같이 여기 우측에 있고 그 다음에 부등호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부등호가 성립을 하게 돼요. 이 두 개의 확률에 대해서.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요런 관계가 있었잖아요. 아까 요런 관계. 그래서 요게 일로 온 거고 요게 여기로 온 건데 네, 지금 이게 이제 어떤 확률 변수 Z라고 적어요. Z1이 Z2보다 이제 크다는 거예요. 이 왼쪽 여기에 있는 거를 어떤 확률 변수 하나 Z1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것도 다른 확률 변수 Z2라고 치면은 이런 이제 그 그런 이런 아무튼 부등호가 성립하는 관계의 두 개의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입실론을 기준으로 고놈보다 뭐가 클 확률은 이제 이 놈이 얘보다 더 큰 놈이니까 어떤 기준을 하나 딱 정해놓고 얘보다 Z1이 더 클 확률 그리고 얘보다 Z1이 더 클 확률 그러면은 얘가 클 확률이 이제 더 크겠죠. 하나의 기준을 놨을 때 왜냐면은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이쪽에 큰 쪽에 있으니까 이 차이랑 이 차이를 보면은 이 차이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입실론이라는 기준을 놓고 걔보다 이상이다 라는 관계를 줬을 때 요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돼서 온다는 말이야.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요런 예식이 얻어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음, 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가 요거랑 같다는 건데 그냥 요거를 일로 넘겨준 거예요. 넘겨줘가지고 이쪽으로 부호 바꿔가지고 온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체비체프 부등식을 쓸 거예요. 체비체프 부등식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죠. 좀 기억 안 날까 봐 제가 써드리면은 어떤 양수 b에 대해서요. 얘 베리언스 x의 b제곱. 뭐 요게 체비체프 부등식이었습니다. 그래서yn이 요 x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에yn의 기대값 이렇게 딱 있고요. 그리고 요 b에 해당되는 게 요 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곱해가지고 분모로 온 거고요. 똑같이. 그리고 요거의 분산이 여기 있듯이 요거의 분산이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요 성립을. 그래서 이렇게 써준 거고. 근데 요거를 지금 잘 살펴보면은 베리언스 YN이라는 게 요거였죠. 요거를 살펴보면 베리언스 YN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써준 거야. 자, 여기서 이제 n이 무한대로 간다면은 안에 있는 거 요거는 요게 0으로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입실론 제곱이 될 건데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확 무한대로 확 커져 버리니까 이 전체가 아무튼 무한대로 커지고 이 전체는 0으로 없어져 버리겠지.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요거가 요런 이제 부등식들에 의해서 0 이하가 된다. 0 이하가 되는데 계속 나오는 거지만 이게 확률 공리에 의해서 확률이기 때문에 0 이상. 0 이상이면서 0 이하면은 이거는 0이다. 그래서 그리고 xn이 x로 확률 수렴하게 됩니다. 그 다음 거는 뭐 예제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확률 수렴은 분포 수렴보다 강하다. 이 그림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확률 수렴은 분포 수렴보다 이렇게 강한 놈, 뒤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 약한 놈을 막 괴롭히는 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한번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의 수열과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어, 확률하면은 분포 수렴한다라는 이런 명제는 성립하지만 그 반대 분포 수렴하면은 확률 수렴한다라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간단한 예시로 이런 걸 보자 이거죠. 어떤 베르누이 2분의 1 확률 변수 x가 있고 요거랑 독립인 베르누이 2분의 1 확률 변수의 수열 x1, x2, x3 이런 거에 대해서 xn이 x로 뭐 분포 수렴한다는 거는 자명하죠.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분포니까요. 자명한데 근데 이때 xn이 x로 그 확률 수렴한다라는 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성립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립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xn 빼기 x의 절대값 씌운 거는 마찬가지로 베르누이 확률 변수가 돼요. 왜 그러겠어요? xn도 베르누이고
x도 똑같이 이거니까 xn 빼기 x를 해보면은 어떻게 해볼까? 이 표를 하나 그려서 여기다가 x를 넣고 여기다 xn을 넣을까? 자, 그런데 그럼 얘는 베르누이 확률 변수니까 0 아니면 1 값을 갖겠죠. 0 아니면 1 값을 갖는데 그때 여기 내가 요 안에다가는 이걸 써줄 거예요. n 빼기 x를 써줄 거예요. 써줄 건데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 확률을 써줄게. xn 빼기 n 그러니까 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니까 이거 빼기 이거에서 절대값 씌우면 이거 0이에요. 0이고 0 빼기 1을 하든 1 빼기 0을 하든 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1이고 여기서 이거 빼서 절대값 씌우면 또 1이고 여기서 빼가지고 절대값 씌우면 0이 되죠. 그리고 그 확률은 다 지금 이렇게 될 확률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될 확률 2분의 1, 2분의 1인데 그럼 이거랑 이거랑 동시에 나타날 확률은 4분의 1. 다 4분의 1씩이야. n 빼기 x1이라는 놈은 사실 1 아니면 0인데 그렇게 될 확률이 1인 경우의 확률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은 2분의 1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겠지. 그러니까 xn 빼기 x는 얘도 번홀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확률 수렴 조건이 성립을 안 한다 이거예요. 어? 확률 수렴 조건이라는 거는 이게 0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0으로 가야지 되는 건데 0으로 안 가고 이게 2분의 1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그래, 이게 어떤 맞아 그래 이게 어떤 조그만 입실론에 대해서 근데 이게 입실론이 지금 이게 중요해요.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입실론은 눈곱만한 건데 이 눈곱이라는 게 0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0보다 크다 이거예요. 0보다 크다. 근데 0보다 큰 입실론 이상이라는 거는 0은 아니라는 거죠. 0은 아니고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베르누이 확률 변수인데 그게 입실론 이상이라는 거는 입실론은 어쨌든 0은 아니고 0.000000 뭐든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그거 이상이려면은 이게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런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렇게 되고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이게 이제 0이 돼야지 확률 수렴을 하는 건데 0이 아니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그 예시를 하나 보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된다. 분포 수렴하지만 분포 수렴하지만 확률 수렴은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예시 반례죠. 자 그리고요. 근데 맞아요. 근데 또 이런 예시가 하나 있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이게 성립하기도 한다 이거죠. 지금 요게 일반적으로는 성립 안 하는데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성립을 하게 되고 그 특수한 경우가 뭐냐면은 극한 확률 변수 x가 상수인 경우. 그러니까 요게 상수 c인 경우. 그때는 그게 특수하게 성립을 한다. 그래서 그런 정리를 나타낸 거예요.
그 정리인데 이거는 길어 보이지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임의상수 C에 대해서 xn이 C로 분포 수렴하면은 그 xn은 C로 확률 수렴도 한다. 임의상수 C에 대해서. 봐봐요. 그러면은 xn이 C로 분포 수렴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눈곱만한 입실론 0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눈곱만한 거 조금 있는 거 그런 입실론에 대해서 어, 이거랑 이게 성립한다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게 뭔 소리냐면은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 자 xn의 xn이라는 확률 변수가 어떤 상수로 분포하니까 그러면 xn의 x가 이 fc 어떤 상수의 분포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상수의 분포함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그 상수 그 지점에만 확률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로 그거라는 거잖아요. 확률 변수라는 거는 어떤 확률 px1 이런 걸로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게 될 확률이 있는 건데 상수라는 거는 그냥 상수야. 확률이 1. 그러니까 그런 상수의 분포함수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0이고 x고 c의 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c에서 c가 되면 그때는 1이 되고 c가 안 되면 그때는 그냥 0인. 여기는 이제 빵꾸가 뚫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c가 되기 전에는 0인. 요게 이제 상수의 분포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이 말이 되겠죠? 봐봐요. C 빼기 입실론이잖아. 여기가 C인데 거기서 입실론 이제 여기 한 눈곱만큼 입실론만큼 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0 빼기 입실론이고 거기서는 분명히 0이죠. 이 확률 분포 이 분포 함수의 값이 0이죠. 근데 C에서 요 입실론의 2분의 1만큼, 2분의 입실론만큼, 눈곱만큼의 반만큼만 더 와도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립을 하는 거죠. 지금 xn이 C로 분포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xn의 이 극한 분포의 그러니까 극한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되지? xn에서 n을 무한대로 보는 그런 확률 변수의 이 분포 함수, 요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c 빼기 입실론에서는 0, 그리고 c 플러스 2분의 입실론에서는 1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다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다 된 거고.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이게 이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뭐 확률 그 뭐야 점의 정의에 의해서 요거가 0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보면은 이걸 이제 그대로 써준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죠. 이거 할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A가 양수 B보다 이게 크다는 거는 이거랑 합집합 마이너스 B보다 A가 작고 요거니까요. 그거를 적용해서 요거를 좀 찢어주고 찢어준 다음에 바로 그렇게 나눠주면은 얘랑 얘랑 이제 서로 그 겹치지 않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확률을 씌워주면서 찢어준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뭐, 요거를 일로 좀 넘겨주고 이것도 일로 넘겨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준 거고 그러면서 이제 리밋도 이렇게 그냥 분배해서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이렇게 온 거고 얘는 그대로 왔고 얘를 이렇게 분포함수 그 표기법으로 써준 거예요. 그렇죠? 이 xn이 뭐보다 이하일 확률이 바로 그 xn의 분포함수에다가 이 뭐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가 요게 이제 0으로 간다 이거. 그렇죠? 왜냐? 요거 0이 됐고요. 지금 얘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얘만 남아있는데, 이렇게 남아있다. 근데 얘는 사실 뭐보다 이하냐? 이거보다 이하다. 왜냐면은 지금 어떤 xn의 크기를 비교할 때 xn이 이 c 플러스 입실론이 있고 얘보다 c 플러스 입실론 나누기 2가 더 작을 거잖아요. 얘는 눈곱만큼 여기 어떤 뭐 c가 있으면은 여기는 2분의 입실론 눈곱 나누기 이만큼 여기는 뭐 눈곱만큼 했어. 이런 이제 위치 관계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떤 xn이라는 놈이 이거 작은 놈보다 클 확률들을 모아놓은 거. 작은 놈보다 클 확률과 얘보다 이제 더 작은 놈보다 클 확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더 크겠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C 플러스 입실론에서 무한대까지 거랑 그리고 C 플러스 2분의 입실론에서 무한대까지 fxn의 xdx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어? 0이요. 이제 요게 더 크잖아요. 왜냐면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만큼 얘가 더 크게 되는 거죠. 이게 더 크다. 그러면 요거는 근데 뭐였냐? 이것도 우리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거는 여기 있는 거네요. 응?
이게 요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부등호가 반대로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1 빼기 그거죠. 1 빼기 하면은 요게 되는 거죠. 요거는 부등호가 이쪽인데 여기는 부등호. 그러니까 1 빼기 요거 하면은 그래서 1 빼기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요게 1이니까 요게 1이니까 그래서 1 빼기 1 해서 0이 된다. 그렇고요. 지저분해졌네. 자,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요게 요게 작다. 이게 이렇게 해서 다 는으로 와서 이제 이하가 됐고, 는 해서 이제 0이 됐으니까 얘가 0 이하이니까 그리고 또 확률 공리에 의해서 얘는 확률이니까 0보다는 이상이니까 그래서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얘가 0이 되고요. 그 말인즉슨 xn이 이제 c로 확률 수렴한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분포 수렴을 하면 확률 수렴이 된다. 언제? 상수일 때. 그 수렴이 되는 그 확률 변수, 타겟 확률 변수가 상수일 때는 특수하게도 분포 수렴이 확률 수렴을 그 확률 수렴을 암시한다고 해야 되나? 영어로는 이렇게 임플라이 한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이거라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확률 변수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는 확률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약대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약대수 W의 약대수의 법칙이 뭐냐면 이거였잖아요. 대수의 법칙이 약대수의 법칙 바로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써놨네. 이 모양새를 지금 계속 확률을 수렴해서 봤던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약대수의 법칙을 우리 확률 수렴 표기법으로 간결하게 쓰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본 평균 이거 n도 붙여주자. 이게 뮤로 그 xi의 기대값 뮤 이보다 작아. 이걸로 자, 참고로 우리가 확률론 맥락에서 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딴 놈보다 약해, 딴 놈보다 강해 그게 아니라 그냥 이놈 약해, 이놈 강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반적으로 확률 수렴한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강하다라고 하면은 또 이후 영상에서 소개할 거의 확실한 수렴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거의 확실한, almost sure convergence.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AS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거의 확실한 수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갖고 확률 변수의 수렴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평균 수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